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까지 낼 수 있는 쭉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한번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보는 수업을 해봅시다. 식물을 키웁시다. 예. 동물을 키우면 더 좋겠지만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식물을 한번 길러보도록 합시다. 길러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방울토마토 혹은 강낭콩 정도의 키우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성공하셨나요? 토마토 수확하셨나요? 콩 수확하셨나요? 토마토는 수확해서 드셨나요? 아니면 어디에다가 던지셨나요? 엄마 아빠 갖다 줘버렸나요? 콩은 아마 수확을 해도 본인이 즐거이 먹지는 않았을 거는 같네요.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키우기를 했다면 반강제적인 키우기였다면 재미가 좀 덜, 보람이 좀 덜 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이 심고 싶은 식물을 길러보는 걸로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왜 키워보냐면요, 갑자기. 날씨가 좋아서요. 는 아니겠죠. 여러분은 본인보다 약하고 어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부르유 토끼에 성금 냈어요. 아니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월 2만 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돈 한번 내봤어요.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작고 어린 존재, 힘들어하는 존재를 도와주면서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 길러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햄스터라던가 아니면은 멍멍이, 야옹이 등등을 길러본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동물들은 사실 기르다 보면은 본인이 온전하게 책임지지는 아니하고 결국에는 엄마나 아빠가 뒤치다꺼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혹은 돈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쉬운 식물을 길러보도록 합시다. 식물을 기르는 데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은 계속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와서 핥아주기도 하고 등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식물은 아무 말도 없고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감정의 교류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만 그냥 온전하게 얘를 기르고 있는, 얘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극복을 하게 된다면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정말 작은 존재, 어려운 존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셔가지고 기르시는 것은 아니세요. 점점점 기대감이 커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실 거예요. 초심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자꾸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공부도 조금씩 점점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셔서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식물 키우시다가 처음에는 이런 마음 가지실 겁니다. 제발 싹만 나와라. 싹아, 제발 나와라. 싹이라도 나오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점점 커질 거예요. 점점 더 커져라. 그 다음에는 열매야, 열려라. 아니, 꽃이 먼저 펴야겠죠. 꽃, 발음이 어렵네. 꽃, 얼른 자라나라, 펴라. 그러다가 열매야 맺혀라. 점점 많이 맺혀라. 주렁주렁.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본인이 희생, 헌신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것이라 자부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표를 채워주세요. 키우고 싶은 식물을 써보세요. 다만 갑자기 여기에다가 꿈과 희망만 가득 생겨가지고 키우고 싶은 생물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쓰시면 곤란해요. 무슨 라플레시아를 키우고 싶어요. 말도 안 되고요. 인삼 키우고 싶어요. 안 돼요. 마약 키우셔도 안 돼요. 갑자기 양귀비 키우고 싶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에게 가능할 만한 난이도에 맞는 만한 식물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 식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몇 가지의 후보들을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사를 먼저 해본 다음에 적는 게 좋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식물들은요, 제일 간단하게 그냥 방울토마토 정도도 좋고요. 기를 수 있는 땅이 좀 넓다면 딸기나 감자 같은 것도 좋아요. 어,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꽃도 좋습니다. 꽃들은 보통 열매까지 목표로 하진 않기 때문에 꽃까지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짧아요. 키울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또 추천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기 좋아하는 식물을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상추 같은 것도 키워도 간단하고요. 그래서 키워서 수확하는 재미,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파나 양파 같은 경우에도 심으면 부모님에게 쏠쏠하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키우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하셨다면은, 키우고 싶은 이유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구하는 방법, 나 이걸 씨앗부터 키울 건가, 모종을 키울 건가도 적어보세요. 씨앗은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서 아무 때나라고 하는 건 겨울에 심어도 되긴 돼요. 다만 키우기가 좀 집안에서 길러야 되고 어려울 거예요. 집안에서만 기르는 것의 가장 어려운 점은 햇빛을 받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모종을 구하는 것의 장점은 키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커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을 입양하는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기르기가 좀 쉬워집니다. 똥오줌 못 가리는 기저귀 시절을 넘었어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는 어린이 시절, 완전 아기 시절도 뛰어넘어서 거의 초등학생을 입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기르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쉬워요. 다만 단점은 그 모종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면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월에 나오는 모종이 따로 있고 4월에 나오는 모종이 따로 있지만 겨울에 나오는 모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4월, 5월 정도가 되면 여기저기 시장이라거나 아니면은 동네 꽃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든가예요. 던가가 아니고 자꾸 제가 잘못 발음하고 있는데 꽃집이라 던가가 아니고 든가입니다. 미안해요. 든가에서 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모종 같은 경우에 씨앗도 그렇고 인터넷 뒤적거려서 쿠땡 이런 데 뒤적거려 보면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구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씨앗은 아무 때나 기를 수 있지만 기르는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모종은 기르는 난이도는 좀 떨어지지만 시기에 맞춰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는 시기 적어보시고요. 조사해보세요. 심는 시기. 이 심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르면 가장 좋은가, 효과적인가가 있고요. 일부 채소 같은 경우에는 봄에 심는 채소와 가을에 심는 채소가 똑같은 씨앗, 똑같은 모종이지만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를 심어도 맛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키우면서 주의할 점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조사해서 써주세요. 물을 조금 주면 된다. 끝.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심지어 씨앗이 씨앗에서 싹이 트는 그것도요. 해를 많이 비춰줘야지 싹이 트는 아이들도 있고 반대로 해를 가려줘야지 싹이 트는 아이들도 있고요. 물에서 씨앗을 약간 불려서 심어주는 것이 좋으며 씨앗은 흙에서 몇 센치를 파서 몇 센치 들어가서 심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잘 검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 씨앗이 싹이 텄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떤 흙에다가 심는 것이 좋으며 어느 때 됐을 때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가지, 이파리 등등을 어떻게 솎아주면 좋은지 등등 혹은 꽃이 폈어요. 꽃이 폈다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와, 나는 오이를 기를 건데 오이에 꽃이 폈네. 와, 예쁘다. 꽃만 보고 앉아있다가는 오이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꽃을 걔네 남자꽃, 여자꽃을 쉽게 말하면 만남을 주선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식물을 키우는 것을 굳이 글빵 시간에 하고 앉아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조사해서 적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요약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옮겨 적는 일 자체가요 엄청나게 큰 공부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점수에도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왜 갑자기 이게 좋은데요? 요약 정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공부하는데 국어 공부하는데 이것만큼 또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요약 정리.
또한 인터넷 등등을 조사해서 내용을 찾아내는 공부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내 식물을 더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를 꽉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이름을 붙여주세요. 이제 그냥 토마토를 기르기 때문에 난 토마토라고 이름을 붙일래요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럴싸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러도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예쁜 이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심어 보시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너무 큰 화분에다가 하나 뿅 심어놓고 심었다 이러면 그 화분에 하나가 안 나오면 참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우유팩 아니면은 뭐 페트병 자른 거 이런 거 정도 혹은 종이컵 같은 정도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몇 개 심어 보시고 싹이 터서 올라오는 애를 잘 봤다가 그 다음에 걔네를 하나하나 개인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뒷면에다가는 씨앗까지 심었다면 잘 자라라 라고 하는 응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칸이 많죠. 여기에다가 토마토야 잘 자라라 화이팅 이러면 한 줄로 끝나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편지를 써보세요. 나는 네가 잘 자라면은 이만큼 기쁠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 꼭 잘 자라서 맛있는 토마토를 선물해 주었다면 난 너무 기쁠 것 같아. 네가 자라나는 모습을 매일매일 관찰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거야. 혹은 꽃을 심었다면 네가 예쁜 꽃을 피워주면 내 마음도 활짝 필 것 같아. 그리고 너의 꽃이 진 다음에 씨앗을 모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가족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올해 꼭 열심히 자라라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쫙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칸을 꽉 채운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편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뿅뿅이가 이런 것까지 써주면 적당한 편지의 형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라는 모습을 사진도 남겨주시고 또 기념사진도 식물과 함께 찍어보시면 더 많이 정이 가게 될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하는 존재, 배려를 해줘야 되는 존재를 기르면서 많은 인성의 자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